이번 동영상에서는 공핍 근사를 통해 공핍증의 두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적인 식을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챗밍우 교수님 책으로는 4.2절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자, 디플리션 리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이 근사에서는 이렇게 정션 근처에서 생기는 디플리션 리전이 딱 잘라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N타입에 속한 디플리션 리전에서는 플러스 Q 곱하기 ND만큼의 전하량이 공핍증 안에서 발견되고 P타입 안에 생성된 공핍증 안에서는 마이너스 Q 곱하기 NA만큼의 전하량이 발견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를 그래프로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붉은 선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근사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죠. 한 가지 예로 ND가 3 곱하기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이고 NA가 2 곱하기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인 경우에 대한 수치 해석적인 해를 그려보았습니다. 정션 근처에서는 예상했던 것처럼 3 곱하기 10의 17승 또는 2 곱하기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에 해당하는 값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끝나는 부분이 좀 흐지부지해 보이네요. 공핍 근사에서는 정션에서 멀어지면 갑작스럽게 알짜 전하량이 0으로 줄어든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되지 않는군요. 부드러운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건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나쁜 근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이 그래프를 보시면 들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면서 문제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네요. 어떤 1차원 시스템에 xd라는 길이만큼 플러스 q 곱하기 nd라는 양의 공간 전하층이 있고 바로 이어서 xa라는 길이만큼 마이너스 q 곱하기 na라는 공간 전하층이 음으로 있습니다. 아직 xd나 xa에 대해서는 정보가 별로 없고 대신 nd와 na는 구조 정보로부터 알고 있는 수라고 합시다. 한 가지는 이 공핍 영역의 바깥 영역에서는 전기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동영상에서 다루었죠. 이렇게 전하량이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디플리션 리즌 양단의 포텐셜 차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할까요? 바로 포화송 방정식을 풀어야 하겠네요. 원래 3차원에서는 이 첫 번째 식과 같은 식이 나왔었죠. D 필드의 다이버전스를 구한 것이 로다라는 식이었죠. 이걸 다시 읽어보면 공간 전하인 로가 D 필드가 생기는 근원이다 라는 뜻이지요. 전기장과 D 필드 사이에는 D 필드는 전기장인 E에다 퍼미티비티를 곱한 것이라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식을 사용하고요. 또 전기장을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의 그레디언트에다 마이너스를 곱한 값으로 표현하면 이 첫 번째 식처럼 모두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1차원 시스템에 적용해 볼까요? 또한 퍼미티비티인 입실론이 공간에 대해서 바뀌지 않고 일정하다고 생각해 보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실리콘 PN 정션이 딱 이런 상황이죠. 이 페이지에 두 번째 식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파이의 이계 미분이 로의 마이너스 값에 비례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말로 넷 차지 덴시티가 파이의 이계 미분을 결정합니다. 그럼
한 번만 적분해 보면 이제 포화송 방정식이 파이에 대한 이계 미분 방정식이 됐는데요. 이것을 한 번만 적분해 보면 그러면 파이의 1계 미분에 대한 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형을 그려본 것이 요 그래프에 나와 있고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디플리션 영역의 바깥에서는 전기장이 0이니 거기서는 그냥 1계 미분이 0일 것이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N타입 영역에서는 1계 미분이 x가 커짐에 따라 점점 작아져야 하죠. 왜냐하면 로 값은 포지티브고요. 마이너스 로에 비례하여서 전기장 1계 미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울기는 여기 나온 것처럼 마이너스 QND 나누기 입실론이 될 것이고요. 반대로 P타입 영역 쪽에서도 생각해보죠. 이쪽에서도 바깥에서는 1계 미분 d-phi over dx가 0이다가 디플리션 영역 안에서는 0이 아닌 값을 가질 텐데 P타입 영역에서는 로 값이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계 미분은 양의 기울기를 가지고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그 기울기는 플러스 Q, ND 나누기 입실론이겠네요. 즉, 우리는 N타입과 P타입 각각으로부터 두 개의 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는데요. 물리적으로 옳은 해라면 이 두 개의 선들이 가운데에서 잘 만나야 할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N타입과 P타입에서의 d-phi over dx의 식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x는 0, 즉 정션이 생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두 개의 선들이 만나야 함을 이용하면 세 번째 식과 같이 nd 곱하기 xd가 na 곱하기 xa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걸 보이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 폭, 디플리션 위스는 xd와 xa의 합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1계 미분을 한 번 더 적분하면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구할 수 있을 텐데 1계 미분이 음수들이니까 전체적으로 곡선은 N타입에서 P타입으로 변할 때 아래로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날 것이고요. 이때 N타입 영역과 P타입 영역에서의 포텐셜 변화는 각각 요 나와 있는 첫 번째 표현과 두 번째 표현처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바로 이전 페이지의 삼각형의 면적과 같은 것이죠. 이들을 모두 더하고 나면 그것이 N타입과 P타입 양단의 빌트인 포텐셜이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식과 같은 것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식은 빌트인 포텐셜을 XD와 XA의 함수로 나타나 것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XD와 XA의 합인 디플리션 영역의 폭입니다. 그래서 XD와 XA를 디플리션 영역의 폭으로 나타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ND 곱하기 XD가 NA 곱하기 XA라는 관계식으로부터 XD나 XA를 디플리션 위스로 표현하는 것이 손쉽게 가능합니다.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고요. 이렇게 XD와 XA를 디플리션 위스의 식으로 쓰고 나면 세 번째 식과 같이 빌트인 포텐셜과 디플리션 위스 사이의 관계식이 나오게 되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식과 같이 디플리션 위스에 대한 식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빌트인 포텐셜이 등장하지만 이마저도 역시 도너 농도와 억셉터 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임을 생각하면 도핑 농도만 주어지면 바로 디플리션 위스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도핑 농도분의 1을 더한 것이 등장하기 때문에 도핑이 높은 부분은 디플리션 영역의 두께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겠네요. 예를 들어 N타입 도핑이 P타입 도핑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면 결국 공핍 영역의 폭은
P타입 도핑에 의해서만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낮은 쪽 도핑 농도의 제곱근의 역수에 비례하여 디플리션 영역의 위스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예를 들어 낮은 쪽 도핑이 10배 커진다면 그럼 공평 영역의 폭은 대략 3.2배 정도 짧아지게 된다는 뜻이죠. 한번 전형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도너 농도가 1 곱하기 10의 20승 per 큐빅 센티미터이고 억셉터 농도가 10의 17승 per 큐빅 센티미터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빌트인 포텐셜에 대한 식을 가지고 구해보면 대략 이 값이 1V 근방의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디플리션 위스를 구해보면 약 120나노미터 정도 나옵니다. 이때 N타입의 도핑 농도가 P타입보다 1000배나 크기 때문에 N타입 쪽의 디플리션은 거의 없으며 오직 P타입 영역에서만 120나노미터 가량의 디플리션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에서는 디플리션 어프록시메이션을 적용하여 디플리션 위스에 대한 식을 유도해 보았습니다. 도핑의 역수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형태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죠. 다음 동영상에서는 역방향 전압이 걸린 경우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